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는 PCB 결함 검출을 위한 딥러닝 데이터셋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목적과 기여, 데이터셋 구축 과정, 데이터셋의 특징, 기술적 검증, 한계와 활용 방안, 결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PCB의 역할과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은 전자장치에서 기계적 지지와 전기적 연결을 동시에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전장기기 등 거의 모든 전자 정보기기에 사용되며 전자산업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CB의 품질은 단순히 보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장비 전체 성능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결함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불량 제품이 양산되고 결국 제품 폐기율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PCB의 결함 검출은 제조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 PCB 제조 공정은 기술적 결함, 오염된 작업 환경, 장비 이상, 인적 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공정 속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제조 경쟁력 확보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PCB 결함 검출을 위한 전통적 방법은 크게 수동 유관 검사와 자동 광학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동 유관 검사는 숙련된 작업자가 직접 보드를 관찰하며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검사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주관성이 높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PCB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유관 검사만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동 광학 검사 AOI는 카메라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결함 검출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판별과 오탐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전문 인력이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자동 광학 검사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 검사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충분한 데이터를 학습하면 스스로 결함을 판별할 수 있어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실제 현장을 반영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CDI 욜로 모델은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 적은 매개 변수를 동시에 달성하며 98.1%의 MAP 성능을 보여 기존 대비 3.2% 향상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속도 인코더 기반 모델은 98% 탐지율과 낮은 거짓 통과율을 달성하여 실용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좌표주의 메커니즘, DS-컨브 기법, 다중스케일 특징 피라미드 네트워크, 데이터 증강 기법 도입 등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실제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60fps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96% 이상의 정밀도를 달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 현장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PCB 결함 검출에 사용되는 기존 공개 데이터셋에는 DPCB, 메이웨이 PCB, PKU, 마켓 PCB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셋은 인공합성 이미지 비중이 크거나 결함 분류 체계가 부족하고 실제 제조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강된 데이터를 훈련과 검증에 동시에 사용하여 검사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셋은 연구 기초 자료로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 산업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셋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새로운 데이터셋인 DS-PCB SD 플러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실제 PCB 제조업체 생산 라인에서 AOI 장비로 수집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 합성이 아닌 실 데이터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축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결함 이미지 수집 단계에서는 실제 제조 현장에서 AOI 장비를 통해 다양한 결함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처리 단계에서는 중복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클래스 불균형을 완화했습니다. 셋째, 라벨링과 분할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직접 결함 유형별 라벨링을 수행하고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나누어 딥러닝 학습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추게 했습니다. PCB는 내층과 외층으로 나뉘며 각 층은 정기적 연결, 절연, 부품 실장, 층간 연결 등 고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결함 검출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PCB 결함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구리 잔여물 결함. 둘째, 구리 겹힙 결함. 셋째, 도체 스크래치 결함. 넷째, 이물질 결함입니다. 이 분류 체계는 데이터셋을 체계화하고 딥러닝 모델 학습의 기준이 됩니다. DS-PCB SD 플러스 데이터셋은 총 1259장의 이미지와 2276개의 결함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32,000장 이상의 이미지가 수집되었으나 중복, 불완전 이미지를 걸러내고 실제 결함이 포함된 이미지만 정제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JPG 형식으로 해상도는 256 x 226 픽셀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이 데이터셋은 규모가 충분히 크고 결함 유형과 크기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딥러닝 모델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2276개의 결함 주석 데이터를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먼저 소형 결함이 전체 67%, 13,575개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크기는 32 x 32 픽셀 미만으로 이미지 안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중형 결함, 약 29%, 5,797개이고 크기 범위는 32 x 32에서 96 x 96 픽셀 사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결함은 약 4%, 904개 밖에 되지 않으며 크기가 96 x 96 픽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데이터셋은 소형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결함은 크기가 작아 시각적으로 판별하기 어렵고 모델 학습 시 놓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스풀이나 스플리우스 쿠퍼 같은 미세한 잔여 구리 결함은 육안은 물론이고 기존 AOI 장비도 잘못 검출하거나 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형 결함에 대한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양이 모델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형 결함은 개수는 적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비트나 오픈 결함은 중형 크기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반면 대형 결함은 수가 매우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컨덕터 스크래치나 베이스 매트리얼 포레진 오브젝트가 이에 해당되는데 크기가 크다 보니 탐지는 쉽지만 데이터셋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아 학습에서 비중이 작습니다. 즉, 모델이 소형 결함은 놓치고 대형 결함은 데이터 부족으로 성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왼쪽 그림은 결함 크기를 좌표로 나타낸 산포도인데 대부분 점들이 아래쪽, 즉 작은 크기 영역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결함 편중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카테고리별 결함 개수와 학습, 검증 데이터 분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프리나 마우스피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홀 브레이크아웃이나 숏갓 경우에는 개수가 적어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분포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형 결함 검출 성능 향상이 모델 개선의 핵심 과제라는 점입니다. 작은 결함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한 특징 추출과 고해상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데이터 불균형 해소가 필요합니다. 소량의 결함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증강 기법이나 가중치 조정 같은 전략이 요구됩니다. 정리하면 PCB 결함 데이터셋은 소수 결함이 다수, 대형 결함은 소수라는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할 때는 크기별 결함 특성과 데이터 분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소형 결함 검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터셋의 기술적 검증을 위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모델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 DETR은 트랜스포머라는 최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미지를 볼 때 전체 맥락을 고려해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결함이나 미묘한 패턴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욜로는 이미지를 한 번에 보고 빠르게 결함을 찾아내는 모델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라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 검사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즉, 욜로는 빠르고 효율적인 실무형 모델, 코어 DETR은 정교한 분석에 강한 연구형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AP, 즉 Average Precision은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결함을 찾아내는지 보여주는 종합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P50은 결함 위치가 실제와 50% 이상 겹치면 정답으로 인정하는 비교적 관대한 기준입니다. AP75는 75% 이상 겹쳐야 정답으로 인정하는 더 까다로운 기준이고 AP50대 95는 50%부터 95%까지 여러 기준을 평균낸 값으로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APS, APM, APL은 각각 작은 결함, 중간 크기 결함, 큰 결함에 대한 성능을 따로 보여줍니다. 코어 DETR과 욜로 V6, L6 모델의 성능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코어 DETR 결과를 보면 IOU 0.75 이상 조건에서 84.8%의 MAP를 달성했고 IOU 0.5 기준에서는 85.1%의 MAP를 기록했습니다. 코어 DETR의 특징은 정밀한 위치 예측과 형태 유사성 판별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배경 오해측이나 탐지 실패가 일부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욜로 V6, L6 결과를 보면 빠른 속도와 함께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클래스별 AP를 살펴보면 홀 브레이크아웃 결함에서는 97.3%라는 가장 높은 탐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욜로 V6, L6가 특정 결함 유형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두 모델의 정밀도, 재현율 곡선을 시각화한 것으로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어 DETR은 정밀한 위치 추적에서 강점을, 욜로 V6, L6는 속도와 특정 결함 검출에서 강점을 보이며 두 모델은 모두 DSPCB
SD 플러스 데이터셋의 검증 가능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교차 검증을 위해 5겹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데이터는 먼저 초기 훈련 세트를 4개의 동일한 세그먼트로 나누고 이를 원래 검증 세트와 조합하여 총 5개의 서로 다른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각 세트를 한 번씩 검증 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훈련 세트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순환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검증 결과 3가지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성능 안정성입니다. 5겹 교차 검증 결과는 원래 데이터셋 분할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편차가 최소화되었습니다. 둘째, 대표성 확보입니다. DS-PCB SD 플러스 데이터셋이 충분히 다양한 샘플을 포함하고 있어 학습에 필요한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화 능력입니다. 데이터 분할 방식이 달라져도 모델 성능 변화가 크지 않아 전체 샘플 공간을 효과적으로 커버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5겹 교차 검증을 통해 모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제한된 데이터셋이 실제 적용에도 충분히 타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DS-PCB SD 플러스 데이터셋의 차별화 요소를 기존 데이터셋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무지향적 결함 커버리지입니다. 기존 데이터셋에서는 종종 제외되었던 홀 브레이크아웃, 이물질, 스크래치와 같은 결함까지 포함하여 실제 제조 현장에서 중요한 유형들을 더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 분류 기준입니다. 구리 잔여물, 구리 결핍, 도체 스크래치, 이물질 등 결함의 원인과 위치,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분류 체계를 제공합니다. 셋째, 상세한 분류 설명입니다. 각 결함의 발생 원인과 형상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자가 혼동하거나 오분류할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산 데이터라는 점이 큰 차별성입니다. 인공합성이 아니라 실제 PCB 생산 라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무 적용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DS-PCB SD 플러스는 기존 데이터셋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산업 환경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데이터셋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D 이미징의 제약입니다. AOI 카메라는 깊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진 영역의 결함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제한된 공정 단계입니다. 이는 연구에서 내외층 보도의 전반을 다루었지만 솔더 마스크 이후 발생되는 결함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국소 영역 이미지 한계입니다. 크롭된 국소 이미지 중심이라 실제 적용 시 전체 보도에서의 위치 표시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몇 가지 보완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3D 이미징 기술을 통합하여 깊이 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결함 감지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공정 커버리지를 확대를 통해 솔더 마스크나 부품 실장 단계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소 이미지를 전체 보도와 연계해 검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DS-PCB SD 플러스는 오픈 액세스 형태로 제공되어 PCB 결함 탐지 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다양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데이터셋보다 훨씬 세밀한 9가지 결함 유형 분류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실제 제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인공합성이 아닌 실제 PCB 제조 공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즉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반 PCB 결함 탐지 분야에서 추가 연구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모델과 실용화 과정에서 표준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